네, 오늘은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이도가 대폭 조정이 되었던 영역이 바로 수능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서 중학생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 바로 수능 한국사 영역이 되겠고요. 당연히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낮은 난이도를 잘 활용하셔서 당연히 고득점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국사가 이 난이도가 낮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최소한 시대의 흐름과 주요 사건에 대한 이해, 이 정도의 실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연도를 외운다든지 연도 암기라든지 이런 거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개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와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이런 주요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이 난이도가 낮은 이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수능 한국사 문제를 총 20문제인데요. 볼 거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한번 나가보고요. 가령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중학생 여러분들 이거 수능이라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회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예요. 가시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자, 조사 내용을 볼게요. 농업이 발전했다. 자, 반달돌 칼이라는 도구를 썼고 식량생산이 늘었다. 이와 함께 자, 빈부의 격차 나왔고요. 계급 발생 나왔고요. 거대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나왔죠. 자, 먼저 빈부의 격차, 계급 발생, 요 두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쉽게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답은 우리가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에 발견되었던 그리고 시작이 되었던 이 농경 생활이 발전을 하면서 쌀을 생산하는 농경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쌀을 생산하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요. 특히 농업 생산량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돼요. 이 잉여 생산물은 이 당시 사람에겐 뭐냐면 일종의 재산의 개념이었고, 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빈부격차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빈부격차에 의해서 계급이 발생을 하게 돼요. 계급이 발생하더라. 자, 이 계급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계급 발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두머리 개념이 등장해요. 그것이 군장입니다. 알겠죠? 군장은 먼저 이 부족원들이 이끄는, 즉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제사도 지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제사장의 의무로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군장의 성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재정 일치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군장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 청동기 시대의 사회성이 이제 나오는데, 이 군장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더하기,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청동제 무기와 그 다음에 청동제 도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맞죠? 특히 이 청동제 도구는 제사 도구로 제일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그죠? 이 청동제 무기라 하면은 보통상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파형 동검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빨간 줄 끄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시하세요. 어쨌건 이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청동제 무기와 이런 제사 도구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도구들 가지고 생활하는 이 시기도 역시 청동기 시대라고 보는데, 이 청동제 무기가 등장할 때부터 우리가 무엇이 시작되냐면 전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 이 평평한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지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이렇게 이제 수비하는 그 언덕과 구릉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종의 이제 성벽과 또는 이제 울타리 개념에서 이것은 이제 방어 개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전쟁을 발생했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싸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군장이 죽게 되면 이 군장을 위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슬픈 마음에 이런 걸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고인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토기 같은 건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만들었죠. 자, 이거 우리는 신석기 시대에 뭐부터 농업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농경 생활을 할 때부터 우리가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토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를 만들었다. 민무늬 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반달돌 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동기는 청동제 도구와 무기를 사용을 했지만 여전히 석기도 사용을 한 거예요. 특히 어떤 거? 간석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거예요. 여전히.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주먹도끼, 이거는 뭐예요? 구석기거든. 그죠? 두 번째 철제갑옷, 이거는 오히려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뭐 철기 시대도 봐야 되겠지만 철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나라로 봐야 한다면 변한 또는 가야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철기나 변한, 가야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거고, 자, 먼저 여기는 구석기, 그리고 여기는 철기 시대고 뭐 가야라든지 변한 이 지역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죠? 자, 세 번째 금관이 출토된 고분, 이거는 신라죠. 예, 한장 철기죠. 그죠? 자, 네 번째 비파형 동검. 자, 방금 우리 비파형 동검에 대한 내용 나왔지? 자,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빗살무늬라고 나와 있잖아. 빗살무늬는 뭐야? 신석기죠. 그죠? 빗살무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이렇게 땅이 있으면 콕 처박힐 수 있는, 즉 바다, 강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닷가나 강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다음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이 성은 상후시대의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자, 볼게요.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백암성입니다. 이 성을 쌓은 나라는 수와 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수와 당의 여러 나라에 걸친 침공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자, 지금 조금 이상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수와 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수와 당나라와 싸운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은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살수대첩이고요. 이 살수대첩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을지문덕 장군이고요. 그죠? 그 이후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등장해요. 당과 싸울 때 이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는 실력자가 등장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수, 그다음에 고구려와 당 이렇게 싸웠던 일이 있으니까 답은 일단 고구려가 되겠고요.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되겠지. 먼저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하였다. 자,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하였다. 자, 이거를 따지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일단 삼성육부제라는 것 때문에라도 발해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를 이성육부제로 개조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사용한 나라가 하나 더 있어. 그게 어디야? 고려죠. 예, 그죠? 이 두 나라를 보면 되겠고, 그지? 2번 웅진과 사비로 거듭천도했던 건 어디야? 백제예요, 백제. 그죠? 한성, 즉 위해성이 먹히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중흥기가 온 순서임과 동시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순서임과 동시에 멸망 순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법의 단어 백고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중흥기 순서, 한강유역 차지한 순서, 그 다음에 멸망한 순서.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상실했을 때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가 백제 성왕 때 다시 한번 사비로 천도를 해요. 이게 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고에 대한 제천에서 이거는 한창 옛날이죠. 이거는 고구려가 이런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의 칭호로 마립간 이거는 뭐예요? 신라예요, 신라. 그럼 마지막 5번째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자, 낙랑군은 이쯤 있었던 데였고 고구려는 여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영토를 이렇게 넓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미추칭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에요. 그는 계율을 어겼대. 근데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율을 어겼대요. 설총을 낳았다. 속인의 옷을 입고서 소선거사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의 문구. 이거는 뭐죠? 불교네? 그러면 불교의 계율을 어겼다? 이거를 우리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괴승이라는 말을 해요. 계율을 어긴 사람들을 파괴승이라 얘기하는데 파괴승이 되어서 설총을 낳았다라는 거야. 헐. 잠깐. 자, 일단 요것이 첫 번째예요. 그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가족을 교화하니 하나님. 자,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 누구죠? 일단 백성이죠. 부처를 알게 되고 뭐라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됐다. 자, 이건 확실히 불교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뭐예요? 백성에게 무엇을 전파하였다? 불교를 전파하였다. 이게 2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1번 내용과 2번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원효대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효대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설총이고요. 설총은 육두품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제 왕에게 그 책도 이제 써서 올리고 그래요. 이제 뭐 그렇지만 이두를 발명한 사람으로 더 유명하죠. 그죠?
뭐 화왕계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이 설총하면은 이두를 만든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원효대사예요. 예. 그래서 이 원효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설을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여서 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풍수지리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도선대사예요. 아니죠. 교강겸수. 자, 이 교강겸수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려시대에 나와요.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자, 당에 이제 고려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니죠. 원효대사는 어디 사람인데? 신라 사람이잖아. 육두품이니까 신라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자,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한 사람은 원효대사의 친구였던 의상이에요. 의상대사가 바로 이 유학파예요. 원래는 원효와 의상이 둘 다 어디를 가냐면 중국에 가는 길에 해골바가지, 이제 해골바가지 원샷 하고 나서 원효가 이제 유학을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원효는 이제 국내에 남아서 계율을 어기고 이제 설총을 낳은 거지. 그래서 이제 원효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상은 꿋꿋하게 어디를 갔다 오느냐? 이제 당에 유학을 갔다 와요. 그래서 당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당에 있는 화엄종을 따와서 그것을 신라의 화엄종으로 만들어 와요. 이 신라 화엄종은 왕권을 이제 뒷받침하는 불교 사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의상이라는 사람의 출신 자체가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그래. 야,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니? 그러니까 이 신라 화엄종을 만든 의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백년사를 결성하고 참회와 연부를 이건 아니에요. 백년사 그 뭐 이제 결사운동 같은 건데, 이게 결사운동 같은 것도 다 거의 고려시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화쟁을 주장하고. 자, 우리는 중학교 여러분들은 화쟁사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전파하였다. 그래서 이 화쟁사상을 통해서 뭐냐면 종파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이제 이런 화쟁사상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제는 대놓고 누가 나오냐면 최승로가 나오고 시무이십팔조란 말이 나오네. 자, 최승로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고려인이야. 자, 그 다음에 시무이십팔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태조가 통일한 뒤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일이 번거롭고 많아 못했다. 지금 살펴보건대 토호들이 공물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돈을 뜯고 있으니 졸라 부탁하건대 외관이란 걸 도와달라,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관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야. 아이고, 와관이래. 자, 외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바깥 외에 관 뭐 신하를 얘기하는가 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외관은 지방관을 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왕 혼자, 야 왕, 네가 각 지역의 모든 것들은 네가 통치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의 분신들을 지방에다 뿌려, 이런 뜻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각 지방에다가 지방관을 두어서 누구의 뜻을, 왕의 뜻을 어디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지방관을 두어라,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결국 4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물어볼 거야? 고려의 지방 행정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의 지방행정 체제 자체를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오도 양계가 나와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탁 이게 고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계, 이게 개가 나와야 되고,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금 고려 지방 체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체제가
어떻게 확립이 되었는지 너가 이해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지방체제에 대해서 아는 거는 물론이고, 왜 지방체제가 5도 양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승로를 썼고 시무십팔조를 쓰고 외관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5경 15부 62조의 행정구역, 이거는 발해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21암로 하면 뭐야? 백제고, 백제 21암로 한 사람 뭐? 무왕.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무왕이 아니라 무령왕이죠.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무령왕이고, 21암로의 무령왕이면은 뭐? 무령왕릉도 당연히 알아야 돼. 무령왕, 무령왕릉, 21암로는 세트예요. 알겠죠? 어쨌건 이거는 뭐야? 백제라는 거야. 백제. 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두었다. 야, 8도 비빔면 조선이죠. 그죠? 자, 구주오소경, 이거는 뭐냐? 신라긴 신라인데 통일된 신라예요. 예,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목, 즉 12목 설치로 시작을 하여서 이것이 5도 양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 5도는 지방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계는 이제 군사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군사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다? 국경에 만들어진 군사 행정 지역을 우리는 양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목을 설치를 해서 12곳에 뭐 거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목을 설치해서 먼저 지방간을 파괴한 다음에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5도 양계 체제로 최종적으로 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무슨 이런 이제 카톡 같은 걸 지금 했는데, 모둠이 발표하기로 한 고려시대의, 자,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자, 먼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 그지? 향과 부곡과 소라는 것이 있다. 알겠니? 근데 무신직권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망이와 망소이가 소의 주민이었다. 그죠? 자, 이런 지역의 지역들의 주민은 뭐였다? 자, 이거자. 자, 사실 특수행정구역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 그들의 뭐 생활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신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느냐라는 거야. 자, 먼저 지방 행정 체제가 어떻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 밑에 현이 있고요. 이제 군과 현이 있고, 이 군과 현 밑에는 뭐냐면 향과 부곡과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군이나 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분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이제 좀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향, 부곡, 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답은 1번인데, 먼저 형평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근대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선 형평운동이라 해서 뭐 남자 여자 뭐 똑같이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거예요. 가보개혁, 이것도 뭐예요? 근대사죠. 3번, 의관과 역관 등 기술관직을 세습했다. 자, 요거는 조선의 중인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인계층. 이거는 조선이에요. 또는 의관, 역관 등의 세습이라니까. 사실 이거는 고려시대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예, 중인계층, 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자, 이거는 공음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의 상류층이죠. 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족. 됐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세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향, 부곡, 소가 각 그 역할이 있어요. 각 이제 지역에서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더 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뭐 너무 어렵게 우리가 보지 말자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인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고려 후기의 역사서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에 제왕운기가 나오지. 그럼 제왕운기 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책이 뭐가 있냐면, 자,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으면, 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1년에 삼국유사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바탕을 둔 삼국사기, 이건 누가 지었어? 김부식이 지었죠. 김부식이 지었고, 김부식은 언제 사람? 고려 중기야 언제야? 후기야 언제야? 중기죠. 문벌 사회니까. 그죠? 그럼 기전제 형식으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 초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져요. 우리 민족 전통과 정치하지만 조선 상고사라는 책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건 근대사에 맞춰져요. 근대에 신채호 선생님에 의해서 작성된 책이에요. 고조선 이후 역사를 편년제로 서술한 동갑. 요것도 고려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책이야. 답은 1번이에요. 당군과 고조선 관련 기록을 담은 삼국유사. 예. 그래서 이 고려 후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볼 때는 일화의 삼국유사, 그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관련된 서적들이 몇 개 더 나와요. 그죠? 이 교과서의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민부정치를 추구하면서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다. 자, 농업으로 근본 삼은 거는 일단 어지간한 한국사에 들어가는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까지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농업을 장려한 나라들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 농업에 맞는 시점에 맞는 뭐 농사직설이야. 자, 농사직설이 나왔는데, 자, 농사직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농사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종시기야. 그 다음 츠국이 등도 이왕 때 발명됐다. 자, 츠국이 발명한 사람은 문종인데, 문종 이제 세자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어쨌건 문종이 세자 시절이라면은 언제? 역시 세종시기죠. 결국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킹 세종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 폐지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무슨 왕? 신문왕이죠. 그래서 노급을 왜 폐지해? 귀족의 권한을 뭐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죠. 그죠? 자, 대동법이 시행하였다. 이거는 한참 뒤에죠. 조선 후기 광해군 때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균역법 누구? 역시 조선 후기의 영조죠. 자, 진대법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 뭐의 최초? 한국사 최초의 구휼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휼법, 한국사 최초의 구휼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고구려 때 만들어져요. 일단 답은 5번인데, 5번에 자, 우리 보시면 중학교 친구들은 이걸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봅시다. 세종대왕이 한 일 중에 뭐 역사 첫번 뭐 정간보도 만들었고, 뭐 츠국이 같은 것도 발명을 했고, 물론 이제 우리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도와줬긴 했지만, 뭐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전시켰어요. 뭐 문화, 예술, 뭐 정치, 뭐 과학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이 전분육등법,
연분 구등법. B,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했냐면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야. 그래서 특히 어떤 세금이냐면 전세, 땅의 세금이야. 그래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그 수확물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땅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6등으로 나누고요. 그다음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유지하고. 자, 그래서 이 전분 6등법과 9등 6등법, 즉 이 공법을 통해서 땅의 세금을 매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고요. 예,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실시했던 공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주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말이 나와요. 먼저 징비록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이 징비록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전쟁이 나와야 돼.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이 징비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로 쓴 교훈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유성룡이라는 사람 보면 이제 확실하게 임진왜란 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에 총사령관으로서 영의정에 제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영의정으로 지냈던 사람이고 곧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파면을 당해요. 예, 전쟁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돼서 국가의 중요직이 있었던 저자가 그러니까 영의정이죠, 그죠? 임진년 때부터 7년이래.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임진왜란 맞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래.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일본 침략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피로 쓴 교훈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쟁의 이름만 알면 되겠지. 임진왜란이지? 그럼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죠. 한산도 해전. 누구? 솔저 이순신. 예.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운 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우리가 근대사의 일이고, 이때 누구냐면 우리 흥성군 아저씨 이때였고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 6.25고요. 메가더죠. 예.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그죠? 예. 그 다음에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거는 무슨 전쟁? 이거는 호란이죠. 호란. 호란이면 두 개. 병자, 그 다음에 정묘. 그렇지. 이 두 개의 호란.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불리친 거, 이거는 조선이 아니죠. 고려죠. 고려 중기. 고려 중기에 언제? 거란과 고려가 싸울 때죠. 그죠? 이때 1차예요. 1차. 그렇게 해서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얻어왔다까지 우리가 알면은 완벽하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한글로 썼대요. 상평통보라는 걸 썼대요. 자, 먼저 한글로 이런 문서를 썼다라는 거는 일단 조선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상평통보라는 건 뭐야? 화폐인데 조선시대라며. 그럼 조선시대 화폐겠네. 그지? 자, 근데 이 상평통보라는 것이 제대로 유통이 된 거는 조선 후기 무렵에 이 상평통보가 유통이 잘 돼요. 유통이 이제 자주 돼서. 자, 그럼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병란도 고려죠. 1번 아니에요.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주면서 전시과 제도가 시행된 거는 조선이긴 조선인데 이건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담배를 비롯한, 자, 일단 먼저 네 번째, 고액 화폐로 활구라는 것이 유통된 거는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된 거는 언제냐? 신라 언제 때? 자, 신라 통일신라 때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통일신라 때 정전이란 거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정전을 왜 지급하는 거야? 이 정전을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전이라는 걸 주게 되면 누구의 권한이 약해져? 귀족의 권한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왜? 여기 지금 조선 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조선 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가야 돼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볼게요.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경향, 윤유, 박세랑 주자의 경전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다. 자, 주자의 경전 해석이라는 것은 일단 성리학의 이의를 제기했다. 뭐 했다? 비판했다. 자, 그죠? 1번 성리학 1모듬 성리학 비판이에요. 2모듬 강화학파 지행합일 양명학. 즉 이 강화학파가 양명학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요. 이 양명학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새로운 유교 사조인데 성리학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지, 행, 합, 이를 주장하는데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을 뭐 해야 된다? 일치를 해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강화학, 양명학이고, 이 양명학을 강화학파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제두라는 학자가 있고요. 자, 그럼 3모둠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1, 2, 3모둠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야? 조선 후기라고 있지. 자, 조선 후기 사상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조선 후기 사상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야. 왜? 이 성리학은 이와 기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의 원리와 그 다음에 사람의 뭐 이제 성품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주의 원리와 뭐 성품이 어떤지 이런 연구를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현실에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 2, 3모둠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육두품, 이건 신라죠. 그죠? 두 번째,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기억론을 주장하다. 이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최충 구제학당 유학을 진행시키다. 이건 뭐 이제 사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황과 이기론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이거는 성리학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조선 전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신진사례부 성리학을 도입하여 사회모. 자, 신진사례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체가 뭐예요? 고려 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진사례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답은 2번이에요. 됐죠? 네. 최충과 구제학당에 대한 내용은 유교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이제 고려 시대의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에요. 사학.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원이야. 학원. 알겠죠?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11번부터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중2보다는 중3과 고등학생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근현대사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서 그냥 끊고 얌전히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통리기무화문이라고 있는데, 이 통리기무화문은 근대에 만들어진 그 이제 정치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국강병 대책 말해봐라 그러는데 별기군이라는 게 있고요. 별기군은 신식군대지. 자, 즉 이 시기에는 신식군대라는 걸 만드는데, 이 신식군대는 이제 일본의 교관을 초청하여 만든 그 신식군대를 우리는 별기군이라 얘기합니다. 자, 신식군대가 있으면 이제 90군대가 있겠지, 그지? 이 90군대가 푸대벌 받죠. 그것 때문에 90군대가 한번 나는 익히지. 그게 뭐야? 이모군란이야. 1882년 7.6운강 8.2임제. 그래서 이모군란. 자, 그러면 무역선을 타고 청해진에, 자, 청해진이래. 신라지. 아니에요. 별무반, 이건 고려죠. 아니죠. 자, 이 별무반 뭐 그죠? 자,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방문을 완료.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지? 신돈, 이건 뭐야? 고려 말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화백회에 참여하는 진골규적, 이거는 뭐예요? 자, 화백회에 참여한 진골규적 뭐야? 신라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답.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지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금치 전투가 나오고요. 전주 화약이 나오고, 고부봉기, 황토현, 황룡촌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로 1894년을 우리는 무슨 해라고 그러냐면 가보해라고 그래요. 자, 다시 1894년은 가보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보년에 일어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보개혁과 그 다음에 가보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개. 1894년 가보년에는 가보개혁 운동과 그러니까 가보개혁과 그 다음에 가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찾아내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내에 일어난 것이고, 구사 청시라고 돼 있어. 자, 청 1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 모노세키 조약이 일어났던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팎으로 이제 사항을 다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요 내용이니까 국내네? 그럼 요 두 개에서 찾으면 되겠지, 그지? 개양 이후 농민층의 동료와 동학농민운동.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문벌귀족 사회, 이거는 뭐예요? 고려야, 고려 초기와 중기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서경천운동 아니고, 서양 세력의 침략과 병인양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보다는 한참 앞에 있죠, 그죠? 자, 세로정치와 홍경래의 난, 이거는 뭐 조선 후기죠. 지금 우리는 조선 말 또는 근대, 근현대사 시대를 보고 있는 거니까.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이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배경이에요. 원인. 몇 년 전부터 청과 일본 상인이 한성에 계세요. 야, 한성은 내륙이야, 뭐 바닷가야, 내륙이죠. 지금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내륙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우리 시전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나선다. 동맹, 휴업 이런 거죠. 개항장으로 물러나게 하고 우리는 영업하게 하라. 자, 개항장이란 말이 나온다. 자, 사실 우리가 개항 이후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이 그 어떤 식으로 그 빼앗기게 되냐면, 상권 다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거류지 무역이라는 것을 허가하기 시작을 해요.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개항장 부근에서만 무역을 했거든요. 즉 그러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륙으로 안으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항장 주변에서 이 거류지, 그러니까 이 개항장 부근에서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류지 무역이
이 거류지 무역에서 이런 그 청하고 맺는 조약이 하나 있고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륙 무역이 가능해지게 되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얘네들이 시위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위를 나서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륙 무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 이거는 아니고요. 정부 주도로 새마을운동. 이건 한참 뒤에고요. 이게 현대예요, 현대. 일제히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된 거는 1910년이고요. 양전사업과 더불어 지개발, 이건 대한제국이에요.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조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 즉 청나라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륙 무역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일본은 이 청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수호 조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면서 조규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즉 그러면서 상권 다툼이 자, 상권 다툼이 아니 왜 그러냐, 미안합니다. 자, 상권 다툼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일본과 청의 구도로 이제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되면서 청일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쨌건 지금 이 13번에 대한 지금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을 오는 것은 피고 땡땡땡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이화학당 생도래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이 남자는 아니고 여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경성에서 3월 초래 이것도 손병이를 하고 시장에서 보고 며칠 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시장에서 태극기를 들며 만세 시위를 하면서 치안을 방해했다. 징역 3년, 이화학당 학생, 그 다음에 3월 초 1919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고향, 수원, 시장, 아우내장터. 자, 생각나는 분 없나요? 하나 둘셋. 유관순. 자, 그냥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919년 3월 초면 뭐야? 1919 3월 1일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3.1운동의 영향이라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내용? 3.1운동의 결과. 고종의 강제퇴위량 이전이죠. 이만석 이전이죠. 안중근 이전이죠. 그 다음 영웅문자리 독립문 이것도 이전이죠. 답은 5번이에요. 그죠? 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고종이 강제퇴위당한 거는 우리가 일사조약 맺고 나서 뭘 보내서 그래요?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제퇴위를 당했고, 이만선대 영남 만인소를 올린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조선과 미국이 이제 통상조약을 맺어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나온 것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고요. 안중근이 동아평화론을 집회할 때 뭐 어쨌건 그렇지만 일단 안중근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토를 저격했던 이 사건 있죠? 하얼빈 의거, 그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영웅문 자리에 독립문건 설한 거는 이거 누가 했던 거야? 이거는 독립협회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징역 3년에 이화학당 학생 출신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거 맞죠? 그죠? 인정? 자,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수리조합사무소 일제에 의한 수탈, 뭘 수탈했을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탈할 때, 그래서 경지정리, 즉 농지정리와 개간, 벼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근데 이런 것들은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자, 뭐냐면 수리조합 비용, 그 다음에 비료값을 전부 다 떠넘겨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수탈 정책이 언제냐면 1920년대거든요. 1920년대에 했던 주요 이 경제 수탈 정책이 뭐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야. 산미 증식 계획을 때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 둘 셋, 이게 일본인데, 이 일본에는 1920년대에 경제 성장이 고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세계적 그 강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세계적 국가로 성장해요. 누구랑? 미국과 일본이 이 시기에. 자, 그러고 나서 일본에 그 더더욱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농지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공장을 세우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져? 쌀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럼 이 쌀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조선으로부터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갖고 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준이 되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겠지. 즉 산미, 생산되는 쌀을 뭐하기 위해서? 증식을 하기 위한 계획, 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조선에서 더 많은 쌀을 뜯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경제, 그러니까 식민 정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1920년 식민 정책에 대한 결과로 오른 것은 첫 번째, 메가타이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은 한참 전에는 이루어져요. 예, 이거는 식민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상황. 회사 설립의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은 1910년이에요. 유기전에 제한 시정상인,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언제냐면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 건폐, 이거 금난정권이에요. 금난정권 폐지인데, 금난정권 폐지는 언제냐면 정조예요. 정조면 뭐야? 조선 후기죠. 그죠? 자, 4번 한국인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작곡이 수입되었다. 답은 4번이에요. 일단 곡물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교른지에서 반공령이 선포된 건 역시 이것도 언제냐면 우리가 식민지 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광주 학생 시위 사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상을 보고한다. 이거를 뭐 했다? 조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럼 조사한 무엇을 단체를 물어보죠. 수십 명이 일제에 체포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명이 체포되었는데, 자, 우리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걸로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고인 사건은 신민의 해체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허헌과 홍명이란 사람이나 알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도 일단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돼 안타깝게 무산되었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했고, 배고인 사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십 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간이에요.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배고인 사건을 해체된 거는 아까 신민회예요. 1905년에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해체된 건데, 자, 어쨌건 이 신민회가 있는데요. 신민회는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국제보상운동도 아니고요. 참고로 국제보상운동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 매일 신보라는 그 신문하고 같이 가져야 돼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한 건 이거는 한참 뒤에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야.
다음 만민공동회계. 아휴, 이거는 독립협회죠, 그죠? 독립협회는 이거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답은 2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 정우회 선언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요.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우회 선언의 중심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어떤 애들이냐면 민족 개조론 자,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하냐면 일제의 지배를 뭐하는 거냐,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친일파지. 여기서 말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친일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친일파인데, 이런 친일파랑 다르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누구랑? 일본과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뭐 한다? 적극적으로 연합을 한다, 제휴를 한다라고 돼 있어. 이를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된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민족 유일당이에요. 민족 유일당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데, 정확하게 이제 신간에 다시 얘기하자면 민족주의와 더하기 사회주의의 합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신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 연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진영이 그런 거 없이 이제 단일 연합같이 이렇게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 조국 삼천리 강조에서 진주를 실현하고자 국내 진공작전. 자, 진공이란 말은 국내로 공격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국내 진공작전은 우리가 한국 광복군이 했고, 이 한국 광복군은 누구 산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줄여서 우리 임정이라는데, 당시 주중 현지사령관의 원조를 받아 일부 레온을 선발하여 특수 비밀훈련이 시작됐다. 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해서 비행기와 선박으로 진주군을 상륙시켜 점령할 계획이었다. 결론은 실패로 끝나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항복으로 인해서 누가 일제의 항복으로 무산이 돼버린 계획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광복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쌍성보 전투, 이거는 독립군. 자, 연합에서 연합했다, 이것도 아니고, 봉오르 전투 아니고, 그죠? 양세봉지 위에 활동했다. 사실 이거는 이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게 2번 이 내용이 너무 뻔했거든요. 차라리 요 내용이 나왔으면 좀 어려웠을 법했는데, 지청청 장군이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광복군 중 가장 마지막으로 조직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에 협조하는 등 우리가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줬던 것이죠. 18번. 다음 가상대화에 나타난 시기에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경제정책. 경북 고속국도 개통됐대요. 이거는 박정희죠. 경제는 못지않게 노민들의 근로 개선도 중요해. 이 시기에 전태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전태일. 그죠? 자,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죠. 금융시 명제, 김영삼, FTA 이보다 한참 뒤에죠, 그죠? 노무현 때라든지 이명박 때라든지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가입, 이것도 뭐 일단은 박정희보다는
뒤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남북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조사 이것도 박정희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김대중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대중 때 아니면 김대중 이후의 내용.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처음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때는 중공업, 화학, 을 이제 육성을 하는, 이제 이게 1차예요. 이게 1차, 이게 2차. 그래서 경공업 중심이라면 뭐 가발, 뭐 면직물,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공업이고요. 중공화학은 뭐 자동차, 배, 선박, 그러니까 선박으로 이제 선박과 배가 똑같으니까 배, 이제 건축,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공업이에요. 그죠? 화학 이런 것도 중공업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뭐 위에 글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뭐 선정 내용이 그렇답니다. 뭔지는 몰라도 파리강 회의에 파견돼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거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김규식이에요. 이 사람은 김원봉 주도에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고 부주석으로 있었다. 김규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김구와 함께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가한 사람도 역시 김규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갑신정 유주도 아니에요. 이거는 김옥균이에요.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다, 아니, 일단은 이 시기는 맞긴 맞으니까 3번 저합자 운동 앞섰다 맞고요. 홍콩공원에서 이건 윤봉길 일사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그죠? 답은 2번과 3번인데, 조선혁명선언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답은 3번이에요. 마지막, 미추치 시민들의 요구로 오른 것은 고문엄 세상, 그죠? 6.29 민주화선언. 이거는 뭐냐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광주의 개헌구 철수, 이건 5.18이죠. 그죠? 아니고요. 3.15 부정선거, 이건 4.19죠. 그리고 저희 한일협정, 이거는 박정희 때죠. 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내용을 해결해 준 사람은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의 뭐 때문에 그러냐? 호원 철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6월 민주항쟁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네. 유신헌법, 이거 박정희예요. 답은 5번입니다. 호원 조치 철회 및 대통령 직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는 노태우가 이걸 해결을 해버려요.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최루탄 사건이 있어요.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사건인데,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해요. 퍽하고 찼더니 억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6월 민주항쟁 결과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누구 작품?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노태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다 봤는데요. 제가 지금 해설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뭔가 부드럽지 못했다라는 이제 느낌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부드럽게 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제가 아직 이제 기술이 미숙하다. 이제 컴퓨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양해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랑 쭉 풀면서 이렇게 뭐한다,
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나마 세 번째, 이거를 기획한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이걸 통해서 문제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바로바로 답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서 이게 답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의 그런 답을 찾는 요령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좀 해설에 대해서 수위를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싶은 내용들로 아마 다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런 방향으로 풀면은 아무래도 문제 풀기에는 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7학년도 수능은 다음에 제가 바로 다뤄드릴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 수능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